여러분, 남쪽 친구, 북쪽 친구, 변화하는 북쪽 모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될 저는 주일영 형, 이쪽은 장은숙 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은숙 씨는 북한에서 네. 핸드폰을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핸드폰을 직접적으로 저의 명의가 된 걸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계신 어른들의 폰을 간접적으로 만져본 적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그때는 폴더폰이었죠? 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 막 휴대폰이 한참 도입이 될 때였기 때문에 막 이런 지능형 폰 이런 게 막 나올 때는 아니고요. 손전화 폴더폰 그리고 이렇게 밀어서 쓰는 폰 그 정도가 제가 있을 때는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요즘엔 북한에서 스마트폰도 좀 나오고 있다고 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나오긴 하는데 터치하는 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터치라고 안 하나? 글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스마트가 약간 똑똑하다 이런 의미, 여러분 영어를 배우시지만 똑똑한 핸드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걸 지능형 손전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라고 부른대요. 흔히 북한 하면 막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게임까지도 친구들이 손전화로. 은숙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주로 어떤 게임을 했나요? 저는 이렇게 폰을 손에 잡게 되면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게 재밌어서 신기하니까 그런 걸 하고 그러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노래를 들었던 게 뭐 딱 첫 화면 노래는 북한 노래, 사상 노래 이런 걸 듣지만 좀 뒤로 넘어갈수록 한국 노래 폴더가 따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손전화를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북한에도 참 핸드폰이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에 또 핸드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많이 좀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막 해킹 부대나 컴퓨터를 막 좀 많이 가르친다고 하던데 은숙 씨는 북한에서 컴퓨터는 써본 적 있나요?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있긴 하죠. 집에 컴퓨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컴퓨터 수업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을 때는 타자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북한은 정전이 자주 되니까 이게 컴퓨터를 직접 계속 차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종이에다가 타자판을 인쇄해서 종이로 이렇게 타자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비디오 게임도 좀 해보고. 네. 그랬던 기억이 벽돌 나네요. 쌓기 벽돌 쌓기.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주제는 북쪽의 놀이동산 그리고 또 워터파크 약간 이런 주제로 북한에도 정말 그런 게 있는지 어떤 놀이 문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네요. 놀이동산. 신나나요? 북한에 놀이동산 있나요? 가보셨어요? 이게 참 놀이동산을 저는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뭐 평양이나 아니면 그 좀 많이 발전된 시내에만 있고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롯데월드 비싸고. 서민들은 서민. 은숙 씨도 눈썰매 눈썰매 너무 친숙하고 겨울마다 놀던. 네, 알죠. 그다음에 여름에는 어디서 놀았어요 주로? 저는 여름에는 워터파크 대신 압록강가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참 생활은 우리와 많이 다르지만 북한에도 놀이동산이 있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네, 네. 워터파크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은 아니지만 있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똑같이 놀아요.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의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시장 네. 빼놓을 수 없죠. 그쵸. 시장을 북한말로는 뭐라고 하나요? 장마당이라고 합니다. 네, 장마당. 왜 장마당이라고 하죠? 장마당 북한식 시장의 뜻 아닌가요? 네, 그냥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북한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제 자유롭게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환을 하고 이제 능력을 발전시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그 교류를 하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국가가 다 계획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한 거를 똑같이 나눠 가지는 그런 그 시장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0년대 중후반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많이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배급도 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자 국민들이 이제 혼자서 이제는 자급자족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밥벌이를 하면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게 커지게 되면서 장마당이 들어서게 북한 사회에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좋아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제는 한류인데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데 북한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아, 그래요? 네, 북한에서도 한류가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있을 때 한류를 정말 많이 접했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또는 패션을 통해서 정말 많이 접하면서 말투도 따라해보고 또 패션도 흉내를 해보려고 하고 이러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케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한류 접하신 적이 있나요? 한류. 그때는 한류인지 몰랐죠. 그렇지만 네, 북한에 있을 때 뭐 한국 영화도 봤고, 그 다음에 뭐 한국 노래도 들어본 적이 있고. 네. 네, 라디오보다는 저희는 USB에 한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저장을 해서 집에서 너트텔이라는 노트북처럼 생긴 그런 텔레비전 같은 그런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끼워 넣어서 영상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BTS 같은 경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참 북한이라는 곳이 우리가 어때요? 북한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땠어요? 북한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그런 비디오물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접하기 전에는 우리보다 못 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런 나라로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학교에서 배워준 대로. 하지만 이제 그런 비디오물을 접하면서 정말 좀 우리가 배우는 거랑은 너무 다른데? 이렇게 인식에 좀 변화가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쪽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한류를 접하면서 우리가 배운 거랑 조금 다르게 굉장히 잘 살고 그 다음에 재밌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알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여러분들과 같이 BTS 노래도 듣고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와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웃으면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